벌써 10월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새 공제한도만큼 채워야 할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DC형과 개인형 IRP에 무조건 담아야 하는 안전자산 중에서 성장이나 배당 수익도 놓치지 않는 채권 혼합형 ETF들을 뽑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요. 자금의 30%를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만 원 한도로 IRP를 채운다면 그 중에 30%, 그러니까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넣어야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초기에 IRP 계좌를 운영할 때 연금저축펀드보다 좀 까다롭다고 느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안전자산 30% 룰 때문이었습니다. IRP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으로 30%를 채워야 합니다. 안전자산이라 하면 일단 예금, 채권, RP 등이 떠오르지만요. 실제로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이지만 주식 비중이 있는 혼합 ETF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40% 미만으로만 주식 비중을 두고 나머지를 채권으로 채운다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또 만기가 많이 남은 TDF의 경우는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주식 위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고 80% 미만으로 주식 비중을 두는 TDF에 투자해도 이 역시 안전자산이 됩니다. 사실 요즘처럼 주식도 채권도 출렁이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요. 그냥 고금리 시대이니만큼 IRP 계좌에 담을 안전자산으로 예금을 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자면 이렇게 낙폭이 클 때 저점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채권 혼합형 ETF를 담아두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IRP에 담을 추천 채권 혼합형 ETF 첫 번째로 꼽는 것은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ETF입니다. 미래에셋에서 지난해 출시한 채권 혼합형 ETF로 다양한 글로벌 인컴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10개의 인컴형 ETF들을 자산군별로 상위 한 종목씩 뽑아서 10개의 자산군별 한 종목씩을 최종 구성 종목으로 선정하는데요. 미국 전환사채, 신흥국채, 미국 중기국채, 미국 하이힐드 채권, 미국 중단기 투자 등급 채권, 미국 우선주, 미국 배당주, 리츠 그리고 미국 대출 채권입니다. 이 ETF의 이름 속에 있는 TIF는 타겟 인컴 펀드, 즉 은퇴 이후에 연금 자산의 원금 보전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낮은 변동성을 기반으로 자산을 운용하는데요. 동시에 배당과 이자 수입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약세장의 방어에 연금 소진을 최대한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 혼합 ETF와는 달리 매달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매달 주당 26원에서 43원 정도의 분배금이 나오는데요. 배당 수익이어도 IRP에서 투자한다면 매달 들어오는 배당 수익을 비과세처럼 계속 재투자함으로써 스노우볼 복리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된 실비용이 상당히 센 0.7592%입니다. 두 번째는 솔 미국 탑5 채권 혼합 40 솔라 액티브 ETF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신한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혼합 채권형 ETF로요. 안전자산을 통해서도 미국 주식 보유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 관심을 가져볼 상품입니다. 총 보수율은 0.25%이지만요. 실제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합친 실비용 비율은 0.4723%입니다. 미국의 탑5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의 4, 국내 채권의 6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운용 성과는 기초지수 흐름을 잘 따라가며 안전자산치고는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시가총액도 서서히 증가해서 지난 7월 말 191억에서 현재는 224억이 되었습니다. 분배금은 1년에 한 번 매년 4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비슷한 미국 빅테크 주식 비중을 보유한 혼합 채권형 ETF들은 4개가 더 있습니다.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 ETF는 올 들어 주가가 230% 넘게 급등한 엔비디아주 30%와 채권 70% 비중으로 이루어진 채권 혼합형 ETF이고 ETF 보수 실부담 비용도 미국 빅테크 혼합 채권형 ETF들 중 가장 저렴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연초 대비 50% 정도의 수익률이지만 채권 혼합형 ETF 중에서는 월등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높은 상태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테슬라 한 종목만 30%, 채권 70%,
30% 비율인 타이거 테슬라 혼합 ETF, 또 애플 30%와 채권 70%로 이루어진 아리랑 애플 채권 혼합 FN, 그리고 이들 중 가장 적은 시총 규모인 KB스타 미국 빅데이터 탑3 채권 혼합 상품은 테슬라, 애플, 아마존의 38%, 그리고 채권의 62%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지수 추종 채권 혼합형 ETF들입니다. 규모와 성과, 총 보수 비용으로 가장 위에 있는 ETF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TR 채권 혼합 FN입니다. FN 가이드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ETF로 시가총액은 269억 원 규모입니다. FN 가이드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지수는 나스닥이 발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와 채권 지수를 정기 변경일에 3대7로 조정하여 산출하는 지수를 말하는데요. 분배금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지급된 적 없으며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0.3924%로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지수 추종 혼합 ETF 중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비슷한 미국 지수 추종 채권 혼합 ETF로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 ETF 둘 다 미국 지수형 채권 혼합 ETF입니다. 시가총액은 각각 84억, 86억 규모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ETF의 3분의 1이 되는 규모들입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다 포함한 실부담 비용률은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가 0.5205%로 가장 높습니다. 둘 다 지난해 출시되었고 분배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약간 성격이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물론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요. 주식 비중을 80% 가까이까지 채울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요. 바로 2050 TDF로 총 4개 증권사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코덱스, KB스타, 아리랑, 그리고 히어로즈 2050 TDF 총 4종류가 있습니다. TDF는 최대한 연금액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은퇴 목표 연도를 보통 앞에 따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050 TDF라고 한다면요. 2050년을 은퇴 시점으로 잡고 자산 비율이 조정되는 ETF라는 의미입니다. TDF가 안전자산에 들어오기 위한 요건은 주식 비중을 최고 80% 선 안으로 맞추면 됩니다. 따라서 27년 후에 은퇴를 가정하고 지금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현재는 주식 75%, 채권의 25%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퇴 시점에 다가갈수록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식 비중이 높은 안전자산 투자를 원한다면 2055, 2060 이런 식으로 TDF가 새로 나올 때마다 갈아타주면 됩니다. 국내 출시된 2050 TDF를 비교해 볼까요? 일단 자산 총액 규모는 코덱스 TDF 2050 액티브가 207억 원 규모로 가장 큽니다. 반면에 아리랑 TDF 2050은 19억 규모로 가장 적은데요. 총 보수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KB스타 TDF 2050 액티브가 0.4746%로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비싼 곳은 하나투자증권의 아리랑 TDF 2050 액티브입니다. 성과율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모두 지난해 출시되어 역사가 짧긴 하지만요. 1년간 성과와 올해 성과 둘 다 가장 좋은 TDF는 KB스타 2050입니다. 반면에 가장 저조한 TDF는 연초 대비로는 아리랑 TDF 2050으로 최고인 곳과 약 5% 차이가 나고요. 1년 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은 히어로즈 TDF 2050으로 최고와 약 4% 차이가 납니다. 40대 이후라면 좀 더 신경 써서 연금계좌에 담을 여유자금 폭을 확대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도 피하고 세금 혜택도 정말 크기 때문에 자금이 허락한다면 한도만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도 IRP 운용 초기에 안전자산으로 뭘 담아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데일리 머니였습니다.